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전날 대비 소폭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저항선이라고 불리우던 2만 달러를 다시 한번 재돌파하면서 21K를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녹화 시간은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오후 1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2.58% 상승한 2460달러를 나타내고 있으며, 2위의 이더리움의 경우는 4.13% 상승한 1174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7위죠. 우리 게르게 코인 리플 XRP의 경우는 전날 대비 2.27% 상승한 0.32달러, 8위의 에이다의 경우는 2.24% 상승한 0.46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42.4%, 이더리움의 더미넌스는 15.5%로 여전히 강력한 암호화폐 시장의 시장 지배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는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간 보여주었던 모습들,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우리는 수차례 봐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소식들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도 나올 수밖에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지난달이죠. 6월에 이제 유럽 수익률 최악의 ETP 상품 자산이 바로 암호화폐로 결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이 아픈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이 6월 유럽에서 가장 수익률이 낮은 ETP 상품이 암호화폐 ETP이다. 21쉐어즈의 BCH죠. 비트코인 캐시와 이더리움, 비트코인 스위스 ETP는 각각 마이너스 47%, 46%, 40%의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데, 이는 비단 유럽뿐만이 아니라 다른 미국이라든지 아시아의 상품 자산 또한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모두 다 암호화폐이다. 가장 급락을 한 것이 이 크립토 마켓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 암호화폐 약세장 30일 만에 거래소가 25개가 파산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참 안타깝죠. 최근 나오는 소식들을 보게 되면 코인플렉스라든지 코인베이스 프로라든지 기타 다른 거래소들의 인원을, 직원들을 감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는 파산되는 소식을 심심치 않게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파일을 늘려서 거래소뿐만 아니라 이 암호화폐 기업들, 블록체인 기업까지 포함을 시키면 한 50개, 60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전반적으로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오늘은 미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S&P 500은 0.36%, 나스닥 지수는 0.35% 상승을 하였는데, 일단 수치만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하락세와 비교했을 때 에이 이게 뭐냐, 이거 상승했다고 뭐 그리 좋아하냐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제 음봉이 아니라 그래도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 상승 마감을 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제 다가오는 7월 13일이죠.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다소 꺾이지 않을까,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고개를 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꺾이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하나의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하향 조정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보통의 상황에는 이 채굴 난이도가 하향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통상의 메커니즘을 볼 때 비트코인의 채굴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하게 되면 채굴 난이도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채굴 난이도가 하락을 하게 되면 채굴 비용이 하락을 하게 되고, 채굴 비용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곧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한다라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나온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소식들, 채굴 기업들의 소식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을 하면서 채굴 수익성이 이제 무지막지하게 떨어졌다라는 소식들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이제 중소형 채굴 기업들의 경우는 이러한 사태가 일주일, 조금 더 짧으면 며칠만 반복이 돼도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채굴 난이도가 하향됐다, 채굴 비용이 하락했다는 것은 그나마 좀 특수한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또한 참 안타까운 암호화폐 시장의 현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예, 최근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시작을 해서 그래도 한 6월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었지만, 현재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번 연도 안에는 과연 끝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소식들, 생각들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예, 글로벌 국제사회들은 러시아의 강력한 경제 제재를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이에 경제 제재에 대한 회피 수단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이죠. 예, 이러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암호화폐 하드웨어 원래 판매량이 무려 8배가 급증을 하였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닷컴이 러시아 매체 배도 모스티를 인용해서 지난 3월에서 4월 러시아의 하드웨어 이제 암호화폐 원래 판매량이 이전에 비해 무려 8배나 늘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일부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로 이제 암호화폐 등 디지털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원래 수요가 급증한 영향이다. 특히 레저와 탱겜이 인기 있는 암호화폐 원래 브랜드로 꼽혔고, 이 레저와 탱겜의 지난 1분기 매출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 8배로 크게 늘었다고 배도 모스티는 덧붙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국제 결제망이죠. 이 스위프트에서 퇴출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인정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지난 5월달 하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는 이런 법안들이 그 어떠한 국가들보다 가파르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일단 많은 분들이 바라는 것은 이런 건 모르겠고, 일단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좀 하루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게 언제 끝나냐, 이거에 가장 큰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제는 무의미한 희생이 끝나고 그냥 이번 연도 안에는 좀 전쟁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의견을 한번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난 2021년 5월 암호화폐 시장의 이제 급락이죠. 하루 만에 50%가 하락했던 그때 당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조동아리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이죠. 예, 일론 머스크가 오늘 오랜만에 본인의 조동아리를 얘기를 했는데,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일론 머스크가 뚫은 지하터널 베이거스 루프가 도지코인의 요금을 결제 지원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단 이 베이거스 루프가 무엇이냐,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보게 되면 라스베이거스, 미국의 라스베이거스 지하에 있는 것인데요. 이제 라스베이거스의 교통체증, 미국의 교통체증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한국의 강남보다 조금 더 심한 상태이다, 조금 더 좀 체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론 머스크가 생각한 것이, 그러면 지상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지하로 다니면 되지 않냐, 지하는 너무 깊은데 그거를 층층이 해서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 이렇게 터널을 뚫으면은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지 않겠냐 싶은 아이디어로 만든 것이 바로 베이거스 루프이다. 이제 나중에는 이것보다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것이 하이퍼 루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도지코인 요금을 결제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만들어진 지하터널 베이거스 루프에 터널 이용 요금 지불 옵션으로 도지코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미국 도심 교통체증 완화를 목표로 2019년 건설을 추진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약 2.7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완공된다면은 라스베이거스 국제공항과
컨벤션 센터, 미국 프로 풋볼 구장 등 51개 정류장을 잇는 터널의 길이가 47km에 달한다고 합니다. 현재 루프 이용 요금은 무료지만 향후에는 1회에 1.5달러, 1일에 2.5달러의 이용 요금이 발생하고 이를 도지로 지불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라고 하는데 1회 1.5달러, 1일에 2.5달러면은 그래도 가격은 꽤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2.7km 구간이 이제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얼마 전에도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는 도시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도시코인을 계속해서 지지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일각의 이제 누리꾼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이래서 정해져야 된다. 만약에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가 증권 마냥 정해져 있었으면 일론 머스크는 베이거스 루프고 스페이스X고 테슬라고 뭐고 일단 미국에서 몇백 년 감옥에서 몇백 년 썩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이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사실이겠죠. 과연 정말 이 일론 머스크라는 희대의 천재가 이 도지코인으로 과연 무엇을 하려는 것일지, 나중에 정말 화성에서 자체 화폐로 화성화폐로 도지코인을 쓰는 것은 아닐지, 일단 이에 대해서 이 크립토 마켓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비단 저만 하는 것은 아니리라 싶습니다. 예, 글로벌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에 대한 규제 문제들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가장 큰 화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벨기에의 규제 당국에서 암호화폐는 투자 상품으로 간주해야 되고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조금 보게 되면은 암호화폐는 이제 투자 설명서를 발표해야 하는 투자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럽 연합 암호화폐 규제 법안이죠. 이제 미카가 본격 도입되기 전까지 암호화폐의 기존 증권법이 적용되는지 확실해야 한다. 암호화폐는 투자 상품 또는 금융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설명을 하자면 이 얘기와 좀 비슷합니다. 미 SEC 증권거래위원회에 이제 소속이 아니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에 관할이 되어야 한다. 즉 미등록 증권이 암호화폐가 아니라 적합한 상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미국에서 이제 이러한 소식도 나왔는데, 미국의 싱크탱크가 상무부에 비트코인 경쟁력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제 상무부 하면은 미국의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정부 기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핀볼드에 따르면 미국 암호화폐 싱크탱크인 비트코인 정책연구소가 지난 5일 상무부에 디지털 자산 경쟁력을 골자로 한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예, 해당 보고서는 금융 소비자 복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가진 유연성을 강조했는데,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은 중개 수수료,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낮출 수 있다. 아울러 비트코인의 자체적인 개방성을 활용해 불법 행위를 감지하고 추적, 범죄 조직의 자금을 몰수할 수 있다. 또한 비트코인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을 가속화하며 탄소 배출 감소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좀 다른 국가들보다는 규제적인 측면에서 느린 것이 사실인데요. 과연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우는 금융의 중심입니다. 금융의 중심이라는 뜻은 미국이 결정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 또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에 최근 루나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도에 강력한 타격을 주는 사건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무작정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며 법안을 제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반에 이제 나왔던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통해서 강력한 경제 제재를 회피하려는 정황들이 포착이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암호화폐 시장을 막지 않는지, 금지하고 있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미국이 러시아를 겉으로는 뭐 강력하게 제재할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실상은 제재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를 확실하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다. 오히려 금지를 하거나 규제를 강력하게 하게 된다면 손실을 보는 것은 우리 미국일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는 전자보다는 이제 후자의 쪽이 조금 더 이렇게 가깝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 2021년 7월 당시에도 미국의 싱크탱크에서 미국과 일본 디지털 무역 협정에 암호화폐를 포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온 만큼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이 시장에 대한 중요성, 크립토 마켓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또 영국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다음 달이죠. 이제 8월까지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관련 법안을 도입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한번 내용을 보게 되면 영국의 재무부는 이를 위해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지급경제감독기관, 금융감독청 등 규제기관과 협력할 예정이다. 존 쿤리프는 최근 사건으로 인해 계획이 약간 지연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난 5월 계속해서 이제 5월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 루나 사태 이후에 각 국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들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영국의 경우는 사실상 이 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규제를 빨리 해야 된다,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기사의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영국 정부가 공식 NFT를 발행한다, 스테이블 코인에 합법화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기사가 적힌 시간이 2022년 4월 5일이죠. 루나 사태가 발생한 게 5월 초임을 감안하면 그 전부터 영국의 경우는 이 암호화폐 시장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가파르게 규제의 기조를 보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과연 이 NFT 발행과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간 영국이 보여주었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기조를 보았을 때 상당히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영국의 중앙은행이죠. 영란은행의 총재의 경우도 돈을 다 잃을 준비를 해라. 뭐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할 때는 돈을 다 잃을 준비를 하고 투자를 해라라고 말할 만큼 비판보다는 비난에 가까운 스탠스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규제, 스테이블 코인의 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NFT를 먼저 발행함으로써 우리의 기조가 다소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식으로 NFT를 발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일단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첫 단계로 스테이블 코인을 합법적인 지불 수단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보게 되면 무작정적으로 이 암호화폐 시장 스테이블 코인은 안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이 자세히 보게 되면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국제결제망에서라든지 쓸 분야가 좀 많은 것 같다, 사회의 이바지가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뭐 뉴욕의 금융감독청이라든지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일본의 경우도 얼마 전 비슷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거의 배제를 하고 실물 화폐와 1대1로 연동된 이 스테이블 코인만 인정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화제가 되었었는데 하지만 최근 이제 한국의 경우도 이런 논의들은 많이 되고 있지만 실제적인 모습들은 조금 안타까웠던 것이 사실이었죠. 이러한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는데 오늘 하나의 소식이 나왔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에게서 이 루나 실패의 이제 가장 큰 이유가 달러에 도전해서 그런다. 뭐 제3자산의 코인법을 만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은 윤창현 의원이 7일 NFT 메타코리아 2022에서 이 루나 테라가 망한 것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달러 대체품을 만들었기 때문이라며 일례로 온라인 위조 달러를 찍어냈다면 미국은 허점을 즉시 발견해 박살을 낸다. 가상자산 시장이
엉망이 된 것은 달러 패권을 넘보려기 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서 성공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코인은 금융자산, 실물자산이 아닌 제3의 디지털 자산으로 정체성을 분류해야 한다며 시큐리티 토큰, 즉 증권형 토큰은 증권처럼 감독하고 정체성이 애매한 것은 제3의 감독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슬슬 이제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 규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번 연도 안에는 이런 규제 프레임워크가 확실하게 정해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연도 말 지금의 현재 암호화폐 시장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이 크립토 마켓 시장 전반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초반에 말씀드린 이제 7월 13일 공개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인플레이션, 체감 인플레이션율은 더욱더 좀 올라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또 체감 인플레이션율과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말 정점을 찍었다. 지난달이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다소 금리 인상을 조금 천천히 해도 이제 연착륙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 이로 인해서 위험자산군이 다시금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저녁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